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비트코인과 엔비디아, HLB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예상한 대로 비트코인과 HLB, 엔비디아가 최고가를 찍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 1억 원을 돌파하면서 거품이 낀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단기 고점은 맞지만 거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된 불장이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글로벌 시세와 8% 이상 가격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 9,600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억 400만원 인근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800만원이란 프리미엄을 주고 사람들이 코인을 사고 있다는 거죠. 거품 단계로 천천히 진입을 하는 것이지 거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역사적인 가격을 향해서 가면서 거품이 제대로 끼게 됐을 때 코인 시장은 초거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잘 가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현재 최근 들어 최고점이 나와줬고요. 여전히 거품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잠깐 쉬었다 간다라고 보이고요. 이전에도 2월 인근에 잘 보시면 이렇게 쉬었다 올라갔고요. 쉬었다 올라갔고요. 지금 다시 쉬었다 가는 구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가 고점인 것 같은 데를 사람들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점이라고 얘기하면 고점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고점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부터 고점이라고 했고요. 여기서부터 고점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도 고점이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고점일까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고점이래요. 여기 고점이래요. 여기 고점이래요. 여기 고점이래요. 여기 고점이래요.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점이 아닙니다. 자, 이 당시 분위기를 잘 보시면 자, 고점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2만원대에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됐고 10만원에서 20이 됐고 20에서 30이 됐는데 당연히 고점이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가 100달러에서 200달러, 300달러, 400달러, 500달러가 됐는데 당연히 고점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600달러 되고 700달러 됩니다. 과연 고점일까요? 자, 에코프로가 이후에 어떻게 됐죠? 30이 고점이라고 했는데 40 갔고요. 70 갔고요. 80 갔고요. 또 고점이라고 했는데 100만원 갔고요. 150만원대까지 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간에는 사실은 고점은 대부분 아니에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해야지라고 말하면 그때가 고점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좋은 뉴스가 도배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에 세뇌가 되기 때문에 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외치고 있을 때가 고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분할 매도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엔 안 팔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실제로 맞아 떨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 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호재나 재무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언제 팔고 싶어 할까, 언제 사고 싶어 할까, 이런 심리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일 같은 경우 HLB가 또 신고가를 갔는데요. 자, HLB는 제가 이전 시간부터 계속 신고가 간다, 고점 아니다, 더 올라간다, 조정받고 상승한다, 여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했던 얘기가 매도 준비하시라고 했어요. 매도 준비란 무엇이냐?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북이가 돼버립니다. 갑자기. 어떤 얘기냐면, 자, 에코프로가 사람들이 언제 팔고 싶어 할까요? 이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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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계좌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서 수익금이 증가하게 되면 돈을 어떻게 더 구해서 더 많이 살까를 고민하지 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들은 언제 팔려고 하냐? 내려오면 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올라가봤자 못 파니까 수익금 못 챙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는 내가 분명히 뭐 80만원에 샀어요, 100만원에 샀어요, 120에 샀어요, 뭐 50% 넘게 수익이 난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돈을 어디서 더 많이 갖고 와서 고점에 더 많이 삽니다. 그러면서 평균 단가가 완전히 올라가면서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계속 더 삽니다. 돈을 구해서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하면서 더 떨어지죠. 그러면서 손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지금부터 언제 팔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HLB에 대해서
매도 계획을 계속 세우시라고 하는 얘기가,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요, 고점이 와도 안 팔아요. 안 팔면 너의 떡이 되는 거예요. 매도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실패한다라고 했죠. 자, 카카오가 어떤 사람이 여기서 1억을 넣었어요. 한 70% 수익 나서 7천만 원 벌고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 1억을 더 가지고 와서 15만 원에 더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균 단가가 12만 원을 넘게 되는데 거북이가 돼버려요. 올랐는데 팔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넋놓고 있어버려요. 팔 생각을 절대 안 하죠. 이전에 7천만 원을 벌게 해준 종목인데 당연히 더 사야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팔 생각을 안 하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저가에 매수했을 때 그 다음에 팔 생각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는커녕 이 구간에 더 사버려요. 욕심나니까.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야, 어차피 이전에 수익 줬는데 다시 올라가겠지. 떨어집니다. 물타기 하죠. 1억을 더 갖고 와서 더 삽니다.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금액이 계속 커지는 형태의 매매를 하지 수익을 챙길 생각을 1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언제 팔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는 어떠한 종목을 대입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매도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상승 종목을 만나봤자 못 팔고요. 계속 물타기만 하다가 만약에 더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좌절을 크게 합니다.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고 했죠. 나온다고 했죠. 또 이렇게 조정받다가 또 나와요. 과거에 제가 테슬라 300달러 인근에 전부 청산을 하시라고 했죠. 이거 계속 내려가는 차트다. 내려왔다 반등하고 내려왔다 반등하고 내려왔다 반등하고 지금 100달러 중반으로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테슬라는 이 미래 지표를 봤을 때 50달러 밑으로 가는 주식이에요. 이미 제가 예상한 수치에서 반토막이 됐어요. 이미 제가 이 구간 때도 말씀드렸죠. 테슬라 단기 투자 하셔도 된다. 단기로 먹고 나오셔라. 실제로 반등했잖아요. 이때도 말씀드렸고요. 자, 반등 투자는 가능하지만 장기 투자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쭉 빠지다가 기술적 반등으로 또 반등해요. 그리고 빠져요. 그러면서 잘 보시면 이 그래프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우상한 그래프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하락세고요. 단기적으로는 상승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고 여기서 먹고 나오시는 건 가능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1년 2년 들고 갈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프 자체가 하향 방향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진다는 거죠. 자, 모든 주식이 다 이런 식이에요. 자, 과거에 이제 신라젠 같은 종목이, 제가 이 신라젠 차트를 보면서 에코프로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에코프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얘기대로 똑같이 가고 있어요. 제가 에코프로 고점일 때 이런 신라젠 차트처럼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에코프로 차트가 벌써 이 지점까지 왔어요. 그리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게 됐을 때 반등이 나와요. 근데 크게 보면 떨어지는 형태로 가는 것이고요. 짧게 보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시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신라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겠다, 이 종목 계속 올라가 라고 얘기했는데 올라가긴 했죠. 안 파니까 떨어져요. 신라젠을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0.1%도 안 될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면 HLB로 돌아와 볼게요. 이 종목을 지금부터 매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또 멍 때리고 뭐 장기 투자하겠다, 올라갔으니까 더 사겠다. 자, 거울을 한번 보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안 팔고 싶죠? 더 사고 싶죠? 이 사람 심리가 지금 내가 그런 생각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에코프로나 신라젠, 카카오, 10만전자 때 사람들이 했던 생각을 폭등하는 종목을 보면서 또 똑같은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냐? 매도 계획을 확실히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이 있을 것이고 원하시는 보유 기간이 있을 거예요. 내년까지 들고 간다, 후년까지 들고 간다, 이런 얘기 반드시 나와요. 왜냐? 뉴스에 너무 좋은 얘기들이 퍼져요. 에코프로처럼. 그러면 그걸 보지 말아야 돼요. 자꾸 더 들고 가고 싶고 더 올라갈 것 같고 자기만의 목표가나 보유 기간을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놔서 모니터에 붙여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때 가서 팔지 또 뉴스 보고 더 들고 갈까? 또 뉴스 챙겨보면서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내년까지 들고 가야지. 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정도에 팔고 싶고 어느 정도까지 들고 가고 싶은지 매도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면 올해 절대 못 팝니다. 그래서 멤버십 방송을 통해서 1차 목표가 안내 드렸고요. 목표가를 세우시지 않으면 나중에 에코프루처럼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이라도 계획적으로 매매하실 계획표를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